반려균을 살리는 음식이에요. 반려균. 네. 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블루베리도 해당이 되고 체리, 요즘에 체리철인데 체리도 껍질째 먹는 과일이죠. 예. 네, 그래서 만약에 그게 안 되시면 코를 좀 막고 하시고 입으로 들이마시고 잠깐 멈췄다가 입으로 다시 뱉어내는 거를 이걸 한 6번 정도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몸이 땅에 촥 가라앉는 느낌? 역시. 네. 오늘 제가 염증하고 림프를 좀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림프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결국 또 관련이 있을 것 같아서. 너무나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네네. 이 림프라고 하면 사실 시청자 여러분들 못 들어보신 분이 아마 태반일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이제 의사들도 소위 말해서 그냥 막 이거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안 해본 의사들도 많을 것 같은데, 림프가 뭐고, 림프절이 뭐고, 림프 순환은 또 뭐고, 이게 또 만성염증과는 또 어떤 관련이 있는지 림프에 대해서 조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들이 뭐 림프는 많이 못 들어보실 수 있지만 혈관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혈관, 혈액순환. 우리 몸에는 정말 무수히 많은 혈관들이 쫙 뻗어 있고요.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조직적으로 더 많이 가지를 뻗고 있는 게 바로 림프관이거든요. 그래서 둘 다 순환이 잘 돼야 되는데 각각의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큰 틀에서 보자면은 혈액순환, 혈관은 우리 몸에 어찌 보면 상수도 시스템 같은 역할을 합니다. 혈액 속에 이제 산소하고 영양분을 싣고 몸 조직 곳곳에 가면서 공급을 해주는 거죠. 네네. 이제 그에 비해서 림프관 같은 경우는 하우스도어 시스템 역할을 한다. 그래서 한번 이제 혈관 속에 있던 혈액이 쫙 걸러져서 이제 림프관으로 넘어가면은 거기서 이제 하는 역할이 그런 안에 있던 노폐물이나 찌꺼기들을 한번 쫙 걸러가지고 배출하는 게 주된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수관이 막히면은 큰일 나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림프 순환이 막히면 찌꺼기 같은 것들이 많이 몸에 쌓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염증이 잘 생길 수가 있고 네.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 이제 만성염증이 계속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림프 순환하고 염증은 사실 굉장히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동안에 보면 이제 의학계에서도 혈관이나 혈액순환에 대한 연구들은 많이 되었지만 림프나 림프관에 대한 연구들이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점점 더 조금 되고 있는 그런 추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한의학에서는 혈액순환이 안 돼서 미세혈전이 생기고 미세혈전이 생기면 더 순환이 방해가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저희 용어로는 어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에 비해서 림프 같은 경우에도 순환이 안 되면서 생기는 찌꺼기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담음이라고 하고요. 네. 그 담하고는 다른 건가요? 담 결리는 거? 네, 그거랑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그 우리 혈액 순환계라고 하는데 그 하나의 거대한 순환 시스템이 있고 그것만한 시스템이 하나 더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게 림프고. 그리고 서로 이런 보완 작용을 하는 거죠. 네네네. 하나는 운반해주고 하나는 걸러주고. 그러니까 이제 걔가 또 순환이 안 되면 염증이 당연히 생길 것 같고. 네. 그리고 림프가 면역이나 염증과 직결된 또 하나 이유가 있는데요. 면역 세포들이 림프액 속에서 활동을 많이 해요. 네, 그래서 아시겠지만 뭐 B셀, T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활동을 하는 주 무대가 되는 곳이 림프액이기 때문에 림프 순환이 원활하지가 않으면 면역 반응도 지연이 되거나 아니면 떨어지거나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고, 그리고 그런 면역 과정에서 생긴 염증 찌꺼기들, 죽은 뭐 세포의 시체들, 그리고 뭐 세균이나 바이러스들 뭐 처리되지 못한 것들이 다 그냥 이제 림프관으로 넘어가서 걔들이 막 이제 돌아가다가 림프절에 탁 도착을 해서 그럼 이제 처리가 되는 보통 그런 시스템인데, 이 순환이 원활하지 못하고 계속 교통체증이 있고 이제 정체가 되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축적이 된단 말이죠. 그럼 이제 축적이 되면은 그 물질들로 인해서 다시 또 감염이 재발하거나 아니면은 염증이 재발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쪽에서 얘기하는 그 림프계의 역할이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지질의 운반, 네, 중성지방 뭐 킬로미크론,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B셀, T셀, 이제 B림프구, T림프구, 뭐 NK셀까지 요즘에, 그 다음에 이제 림프 부종, 네, 그 책을 담고 있는 그 정도 역할 세 가지, 아마 동일하겠죠, 당연히. 예, 일맥상통할 것 같고, 이름이 이제 B림프구니까 걔는 당연히 림프계 있을 것 같고, 요즘에 또 NK셀이 뭐 암하고도 또 관련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나쁜 물질들을 좀 잡아먹고 처리하는 그런 면역계의 총체일 것 같은데, 이런 미세하게 손상된 것들이 또 누적이 될 수 있다는 게 참 우리가 이 림프를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게 뭐 누적이 됐다, 예를 들어서 뭐 림프 순환이 나빠졌다,
그럼 우리가 좀 그걸 알아차릴 방법이 있는지,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그런 정체가 되는 건지, 그러니까 나빠지는 이유나 나빠졌을 때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는 뭐 전조 증상 같은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물론 이제 정확한 진단은 병원에 가서 네. 진단을 받으시는 게 맞는데, 그냥 이제 내가 일상생활에서 조금 이제 그런 건 아닌가라고 의심해 볼 만한 그런 증상들 뭐 한 대략 3가지 정도 이제 말씀을 드리면, 림프순환이 안 될 경우에는 아침에 딱 일어나서요, 체중을 재보면은요, 네네네. 체중이 증가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보통 보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화장실 한번 갔다 온 다음에 공복 상태에서 체중을 대면은 그 전날 내가 이제 일상에서 활동했을 때 체중과 아니면 그 전날 저녁과 비교를 했을 때 체중이 1kg, 많게는 뭐 1.5kg, 2kg까지 줄어야 돼요. 자기 전과 비교해서 비교했을 늘면. 때. 그쵸. 그거는 이제 밤새 자는 동안에 특히 이제 림프순환이 굉장히 안 됐다. 정체해 있었다. 그래서 원래는 배출돼야 될 것들이,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렇게 딱 모아놓았던 것들을 딱 배출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거죠. 그래서 원래는 전날 체중보다 아침 체중이 줄어 있고, 먹으면 체중이 더 올라가. 그러다가 다시 자고 나면 또 줄어. 그렇기 때문에 일정하게 우리가 체중이라는 걸 유지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전날 아침과 비교하는 게 아니고 전날 밤하고 비교했을 그쵸, 때 그쵸. 이제 화장실 갔다 오면 당연히 이제 화장실 갔다 온 만큼 줄어야 되는데 네네. 갔다 와도 네. 이게 밤보다 더 늘었다는 네, 거죠. 줄어 있지가 않은 거예요. 아니면 그냥 똑같은 체중이든지. 아. 그러면 똑같은 체중이나 늘어있으면 그날 또 뭐 먹으면 또 늘어날 거 아니에요. 계속 계단식으로 더 계속, 올라가겠네요. 예, 계속 늘어나는 거죠. 어. 네, 그거는 좋게 체중이 늘어나는 게 아니죠. 자기 전보다 자고 일어나서 는 그분은 진짜 병원 가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내가 느낄 때도 몸이 굉장히 무겁고, 그리고 뭐 다 이제 부어있는 느낌이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부종이 많이 발생할 거고, 물론 부종도 뭐 콩팥에 질환이 있거나 심장에 질환이 있거나 여러 가지 다른 기질적인 질환 때문에 부종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 림프 정체도 역시 부종의 한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정말로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 뭐 이런 분들 진짜 있으시잖아요. 그 말이 그 림프 네. 부종 환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근데 정말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네요. 물론 약간의 과장은 있을 수 있지만, 뭐 물만 드시진 않으셨겠죠. 그럴 분이 99%겠지만. 네네. 그렇지만 실제로 난 정말 먹은 게 요만큼밖에 안 되고 그냥 물 먹었는데 그냥 그게 바로 부종이 되면서 이제 계속 악순환이 되는, 그래서 이제 헛살이 찌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의 사인이라서, 아, 내가 요즘에 좀 그런 증상이 있는 것 같다. 몸이 굉장히 무겁고 나른하고 그렇다라고 하면 한번 의심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째는, 여러분 지금 우리 닥터딩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림프절이 있는 중요한 부위를 같이 만져봤으면 좋겠는데, 이제 촉지해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위가, 여러분 이제 팔을 들어서 여기 이제 겨드랑이에 있는 부위, 여기가 온폭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여기로 지그시, 너무 세게 누르지 마시고 그냥 지그시 눌렀을 때 여기가 유달리 아파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면 눌렀을 때 여기가 아주 유연하게 쏙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그러니까 겨드랑이 바로 말도 아닌가요? 바로 옆에? 그러니까 팔을 잡는 건데 엄지손가락으로는 여기 이제 아. 온폭 함몰된 부위. 엄지손가락이 겨드랑이로 들어가게 팔 잡는 거네요? 네네. 아, 네네. 그래서 거기를 눌러주면은 이게 쑥 깊이 들어가거든요. 거기 함몰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네네. 근데 거기가 굉장히 중요한 림프절이 있는 곳인데, 이게 쑥 들어가는 게 아니라 되게 딱딱하거나, 야. 여기가 눌렀는데 아파, 통증이 느껴져. 혹은 어떤 분들은 오히려 여기가 이렇게 달걀만하게 폭 튀어나온 분들도 있어요. 했는데 이게 쏙 진짜 들어가 있는 게 무섭다. 아니고요. 네. 네, 그런 분들은 다 이제 이 부분이 순환이 정체해서 부어있고, 그게 오래되다 보니까 딱딱해지고 경화되고 아픈 겨드랑이가 거거든요. 달걀만큼 튀어나온 분은 빨리 병원 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 겨드랑이나 아니면 여기 사타구니 있는 부위, 서해부, 여기도 이제 엄지손가락 마찬가지로 여기를 꾹 눌러보면은 안쪽을, 근데 여기가 딱 눌렀는데 그냥 시원하다는 느낌보다는 뭔가 아프고 딱딱하다. 네네. 뭐 이러면은 여기도 이제 굉장히 좀 정체가 돼 있을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특정 부위를 눌렀는데 통증이 느껴지는 경우에도, 아, 이게 림프순환이 좀 안 되는구나. 지금 한번 의심을 해볼 수가 있고요. 네네. 그리고 오늘의 이제 주제죠. 여기저기 이유 없이 만성염증이 자꾸 생긴다.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요, 피부 쪽으로도 많이 생길 수 있어요. 두드러기 같은 거. 두드러기가 이유 없이 계속 생기는. 그렇습니다. 제가. 네. 네네. 그래서 그냥 툭툭툭툭 두드러기가 생기는 거죠. 라든지, 아니면 원래 안 그랬는데 자꾸 뭐 어딘가가 가렵거나. 그렇습니다. 네네.
물론 가려움증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래서 병원에 가봤는데도 원인을 뭐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고, 그런 염증들이 자꾸 여기저기 생겼을 때는 아, 이것도 역시 림프가 가는 길은 다 그런 것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두드러기나 염증이 생겼다고 해서 다 림프 문제는 아니겠지만 이제 의심해 볼 수 있는 증상 중에 정리하면 전날 저녁보다 아침이 몸무게가 줄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똑같거나 더 는 경우, 이분은 사실 물론 이제 림프 부종 당연히 가능할 것 같고, 뭐 콩팥이나 심장, 신부전 이런 분들도 이제 림프 부종이 아닌 또 우리 함요 부종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어찌 됐든 뭐 림프 부종이든 뭐 다른 그냥 부종이든 이분은 빨리 병원 가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가 애과나 이제 겨드랑이나 이제 사타구니를 엄지손톱으로 눌러봤을 때 시원한 느낌이 아니라 뭐 블룩 튀어나왔다든지 아니면 뭐 통증이 생긴다든지, 이런 분도 제 생각에는 빨리 병원 뭐 선생님한테 가시거나 아니면 근처 병원을 빨리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세 번째는 이제 이유 없이 자주 재발되는 알레르기나 피부 염증, 뭐 두드러기 같은 것들, 이런 거 뭐 특히 세 가지가 다 있으면 강력히 림프의 문제를 좀 의심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두드러기하고 막 가렵고 막 피부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너무 진짜 그 다음 내용이 궁금한데, 이런 림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도움이 되는 음식도 좋고 좀 방법이 있을까요? 림프 순환을 좋게 하는 이제 생활 습관도 있는데, 오히려 이제 좀 피해야 될 것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연결해서 그러면 이제 좋게 하면 되겠구나,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이게 흔히 하지만은 생각하지 못하는 좀 그런 습관들이 있거든요. 이제 우리 앉아 있을 때 이거 있죠, 이렇게 탁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그런 분들은 이미 너무 자세가 그렇게 다 틀어져가지고 그렇게 돼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연구 결과들을 보면요, 하루에 2시간 이상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그냥 쭉 앉아 있는 거죠. 그러면은 림프 순환이 뚝 떨어지는데요. 몇 퍼센트가? 30%가 그냥 뚝 떨어지는 거예요. 2시간 앉아있으면. 근데 제가 보기에 우리 선생님도 워커홀릭이셔가지고 막 이렇게 뭐 하고 저 10시간도 앉아있는데 하다 보면 그냥 계속 앉아 계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미 자식 생활을 많이 하는 경우에는 림프순환이 굉장히 약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다리를 계속 꼬고 앉아있다. 양반다리는 어떻습니까? 양반다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렇게 되다 보면은 다리 이제 꼬고 앉거나, 아까 양반다리 같은 경우에도 이 하체에서 이 사타구니 쪽에 림프절로 잘 모여들어서 순환 배출이 돼야 되는데, 일단 골반이 뒤틀리잖아요. 이제 다리를 꼬면 골반이 뒤틀리고, 그리고 양반다리도 그 모양 자체가 각을 이루기 때문에 이제 순환이 원활하지가 않죠. 잘 정체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리를 꼬고 앉으면 그 압박되는 부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꼬고 앉으면서 서로 이렇게 딱 닿는 압박되는 부위, 그 부위에 특히 림프관, 뭐 정맥뿐만 아니라 림프관도 딱 압박이 완전히 확 눌리기 때문에 눌린 상태로 그냥 계속 몇 시간이 되면은 이거는 그냥 차단되는 거거든요, 림프순환이. 그럼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일을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하는 방법은, 이제 되도록이면 1시간에 한 번씩은 그냥 일어나서 좀 기지개를 켜주고 몸을 좀 움직여준다 라는 거. 그런데 만약에 그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는 앉아있는 상태에서 그냥 양 다리를 쭉 뻗어서 발목 돌리기를 천천히 해주면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자식 생활하는 중간중간에 좀 그런 것들을 활용해 보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참 요즘에 그 안마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안 좋나요? 집에도 이렇게 편안히 앉아가지고 이렇게 마사지 같은 걸 많이 하는데, 이 안마기로 마사지를 이제 하다 보면은 압이 센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네, 왜냐면 대부분은 다 근육 마사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근육이 이제 딱딱하게 뭉치니까 그 근육을 어떻게 해서든 풀어주기 위해서 이제 마사지기 압이 굉장히 세거나, 그리고 아니면 실제로 마사지 샵에 가서도 막 엄청 세게 막 비틀고 뒤틀고 막 멍이 들고. 근데 이런 경우는 모두 다 사실은 림프 순환에 있어서는 정말 최악이에요. 네. 정말 다 림프관을 망가뜨리는 방법이거든요. 림프관이 모세혈관보다 훨씬 더 섬세하기 때문에, 그리고 림프관은 뭐 동맥처럼 깊은 곳에 있는 게 아니라 훨씬 더 위쪽에 진피층하고 이 피하지방 사이 그 중간쯤에 있기 때문에 근육보다 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근육 마사지 하는 것처럼 막 뒤틀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그 위에 있던 아주 그 섬세한 림프관들이 손상을 입을 수 있어요. 네, 정말 뽀사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또 중요한 림프관들에는 정맥처럼 다 밸브가 있기 때문에 망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마사지를 계속 강한 압으로 빡빡 밀듯이 뭐 아프도록 멍이 들도록 그런 마사지 방법을 하다 보면은 림프관이 점점 망가집니다. 림프순환이 점점 안 되는 거죠. 다리가 오히려 점점 붓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은 사실은 어떤 도구나 기구를 쓰는 것보다는 손으로 하는 게 림프 측면에서는 가장 좋고요. 왜냐하면 압을 내가 스스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항상 빡빡 미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쓸어주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피부를 그냥 쓰다듬어주는 그런 느낌으로 그냥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속도는 너무 빠르게 하는 게 아니라 천천히 하면서 지그시 한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좀 꾸준히 그렇게 해주시면 매일마다 특히 림프순환이 잘 안 된다고 여기시는 분들은 그런 마사지를 스스로 내가 좀 내 손을 이용해서 해주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고요. 야, 근데 다리 붓는다고 그것 때문에 마사지 하시는 분들 많을 건 더 부을 수도 있겠네요. 네, 처음에는 시원할 거예요. 네네. 처음에는 당장을 받고 나면은 굉장히 시원한 느낌이 드니까 좋은가 보다라고는 하지만, 네, 그러니까 이게 근육은 풀릴 수 있지만 림프는 망가질 수 있다라는 거라서 압을 좀 부을 수도 있다는 거. 조절해야 되기 때문에 세게, 더 세게, 더 세게 이제 이렇게 가면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림프 순환에 안 좋은 게 두 가지인가요, 그러면? 그리고 이제 하나는 먹거리. 네네. 먹거리가 더 요게 중요하죠. 궁금합니다. 네. 정말 림프를 망가뜨리는 탁하게 하는 그 최악의 음식을 조금 말씀드리면 딱 그냥 한 단어로 달고 기름진 음식이에요. 네, 달고 기름진 음식 너무나 맛있지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 아까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탄수화물이 가는 경로와 지방이 분해돼서 가는 경로가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기름진 음식,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지방인데 그런 것들은 다 림프관을 통해서 흡수돼서 들어와서 거기서 쪼개져서 대사돼서 이제 나가는 그런 경로로 가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으면, 포화지방 같은 걸 많이 먹으면, 저탄고지한다고 많이 그런 것들을 먹으면 살은 좀 빠질 수 있지만 림프액이요 정말 탁해져요. 네, 그래서 탁해지면 당연히 순환이 늦어지겠죠. 왜냐면 고지방 음식을 먹고 나면은 이제 그런 것들 다 림프액 안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방이 분해되고 난 그 대사산물들이 다 그 안에 있을 거 아니에요. 엄청난 거죠. 그래서 달고 기름진 음식, 뭐 대표적으로 뭐 튀김류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맛있는 달고 기름진 음식이 뭐 빵과자 아이스크림. 네. 그렇죠. 네네. 뭐 그런 것들, 뭐 유지방 있는 그런 아이스크림들, 그리고 막창, 대창, 뭐 그리고 뭐 도넛류도 대표적으로 달고 기름진 거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케이크라든지, 그리고 이제 뭐 자장면도 달고 기름진 음식. 네. 그러니까 이제 보면서 아마 점점점 이제 화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먹지 말고 저것도 먹지 말고 그럼 뭐 어쩌라는 거냐. 근데 이제 저는 그냥 그래요. 뭐 사실 먹는 것도 낙이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거는 뭐 절대 먹지 마라 보다는 우리가 좀 먹는 횟수를 좀 줄이고, 그리고 이왕이면은 같은 거라도 좀 대체해서 먹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유지방이 가득한 아이스크림보다는 요즘에는 유지방을 확 줄이고 그 안에 원래 그 재료의 성분을 더 함량을 높인 젤라또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젤라또는 훨씬 더 낫다는 거죠. 그리고 기름진 아주 어떤 그런 삼겹살보다는 목살이 훨씬 낫다라는 거고, 막창이나 대창보다는 곱창이 더 낫다라는 거죠. 네. 곱창,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제 제대로 곱을 쓰는 것이야겠죠. 네. 그래서 조금 이렇게 대체해서 먹는 것이 좀 현명하게 먹는 것 같아요. 목살에 젤라또 조지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달고 기름진 그 자체만으로도 림프에는 악영향이지만 기름진 음식을 먹다 보면은 이게 기름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짠 거를 먹게 되거든요. 네네. 김치를 막 같이 먹는다든지. 왜냐면 느끼해서 그것만으로 사실 먹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은 당연히 평상시보다 염분 섭취량이 굉장히 많아질 거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 몸에도 세포 외액이 막 늘어나면서 림프 정체가 이어질 수 있고요. 네, 그리고 그 기름진 맛을 커버할 수 있는 게 짠맛만 있는 게 아니라 단맛도 역시 기름진 맛을 그러니까요. 커버할 수 있어서. 걔들은 항상 따로. 네, 기름진 것만 먹으라 그러면 잘 못 먹어요. 근데 기름지지만 거기에 단짠을 더하면 한도 끝도 없이 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같이 먹으면 그런데 더 문제가 된다는 거죠. 왜 이렇게 맛있는 것들은 다 몸에 안 좋은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제 목살에 젤라또를 역시 조지면 안 될 것 같고, 네. 가끔 드십시오. 가끔, 네네. 그런 차원에서 가끔 먹고 또 이제 그거보다는 조금 바꿔서 이렇게 먹어보자는 말씀이었던 것 같고, 피하는 차원의 림프 건강에 좀 도움이 되는 음식들을 말씀해 주신 것 같고, 조금 내가 적극적으로 해볼 수 있는 마사지,
아까 뭐 부드럽게 좀 쓰다듬어 주라고 말씀 잠깐 해주셨는데 그 림프를 좀 관리할 수 있는 마사지 방법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림프는 일단 혈관이나 혈액순환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요. 림프에는 심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혈액순환은 심장처럼 짜주는 박동기관이 있기 때문에 자발적인 힘으로 의해서 순환이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림프는 심장이라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자발적 순환이 안 되고 오로지 그냥 우리가 움직이는 어떤 움직임에 의해서 이게 순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횡격막 움직이는 것도 하나의 이제 방법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얘기하면 밀고 나가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정체하기가 훨씬 쉽고요. 그리고 한번 정체했을 때 이걸 뚫고 다시 나가기도 되게 쉽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림프순환이 좀 안 된다고 하면은 물리적인 압을 내가 가해 주어서 그게 이제 마사지 같은 방법이 되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 한 가지는 이 혈관하고는 다르게 림프관은요, 일방통행이에요. 그래서 혈관은 동맥이 가고 정맥이 또 오고 이게 상행선, 하행선 이제 이렇게 되지만 림프순환은 모두 다 일방통행, 원웨이입니다. 그러면 한 번 막히면 이거는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내가 그 가는 방향과 역주행을 하게 되면은 내가 마사지를 열심히 하는데 네, 마사지는 열심히 하는데 가는 그 방향이 아니라 내가 그 방향을 원웨이가 어떻게 지금 되는지 모르니까 역방향으로 내가 열심히 마사지를 하면은 안 하느니만 못한 결과가 되죠. 예전에 뭐 그런 짤이 있었는데 여자친구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어야 되는데 이렇게 쓰다듬어야 맞습니다. 예, 예. 너무 적절한 비유신 것 같아요. 헤어지겠죠. 네. 그래서 가는 길이 있기 때문에 림프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이상한 방향으로 하면. 그래서 우리가 좀 그 방향을 알고 마사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림프 마사지 혹은 저는 이제 림프 체조라고 하는데 그걸 좀 보여드리면서 여러분이 제일 신경 써서 같이 좀 보셨으면 하는 건 그 방향이에요. 방향이 몸의 저 부위에서는 이렇게 돼야 되는구나. 그것만 알면 사실 굉장히 쉽습니다. 야, 진짜 궁금합니다. 생각도 못 했던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래서 크게 이제 림프 체조로 네 부위로 나눠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올 건데 이 위쪽에는 가장 많은 림프절들이 모여 있어요. 림프절이 한 500개 정도 되는데 한 300개 정도가 이 목, 이 귀, 이 어깨 쪽에 모여 있거든요. 이제 그 이유가 왜냐면은 눈, 코, 귀 이 점막을 통해서 바이러스나 세균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를 직접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 여기에 집중적으로 좀 몰려 있어서 이 위쪽을 풀어주는 게 사실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해보면 먼저 이 목 부위부터 풀어줄 건데요. 평상시에 굉장히 이 목 근육이 딱딱하고 긴장되고 뻣뻣해 있으면은 아무리 림프 체조를 해도 효과가 떨어져요. 그래서 먼저 스트레칭을 통해서 풀어주는 걸 하고 나서 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한번 같이 해볼까요? 굳어 있으니까 이렇게 천천히 목을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돌려주는 스트레칭을 좀 해서 이렇게 좀 풀어주시고요. 네. 이제 좌우로 그리고 아래로 위로 이렇게 해서 이제 목 근육을 한번 풀어주신 다음에 손을 컵 모양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이제 만드시고요. 그리고선 그냥 부드럽게 툭툭툭 친다는 느낌으로 이 머리 뒤부터 귓부터 해서 톡톡톡 쳐서 여기 이제 쇄골뼈까지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톡톡톡톡 네, 톡톡톡톡 그리고 이제 반대도 역시 만들어서 톡톡톡톡 쳐주시면 됩니다. 톡톡톡톡 톡톡톡톡 이렇게 쳐주시고 이제 양손을 이 머리 뒤부터 해서 쓰다듬는 느낌으로 이렇게 귀 뒤부터 해서 목해서 여기 쇄골까지 그래서 스스로 내 머리를 쓰다듬어 준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요. 이거를 굳이 너무 센 압으로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이 림프에게 가는 물기를 모아준다라는 느낌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상부위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겨드랑이 쪽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도 역시 이쪽 어깨 부위, 이 겨드랑이 쪽이 많이 굳어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스트레칭을 해주면 좋은데 이 스트레칭도 간단합니다. 팔을 양쪽으로 쭉 벌린 다음에 크게 원을 그려서 쭉 돌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정말 시원하시죠? 네. 시원하시죠? 네, 이렇게 해서 3번, 5번만 쭉 일단 돌려준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한 팔을 들어주시고 반대 손으로 컵 모양으로 만든 다음에 툭툭툭 겨드랑이까지 툭툭 쳐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거를 거꾸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안 되죠. 이 방향입니다. 겨드랑이 쪽을 모아주셔야 돼요.
이렇게 쳐준 다음에 쓰다듬듯이 이렇게 둘, 셋 이렇게 해주시고 반대쪽도 마찬가지입니다.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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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 이렇게 해서 이제 3번 정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방향으로 쓰다듬듯이 둘, 셋 해주시고요. 안 끝났어요. 여기 이제 이 가슴부터, 가슴도 마찬가지예요. 가슴도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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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 방향이 가슴부터 겨드랑이 방향으로 이렇게 모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마찬가지로 쓸어줍니다. 쓸어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반대도요.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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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 모아줍니다. 모아주세요. 부드럽게 모아주세요. 네, 이게 이제 마사지가 되고, 자, 3번째 부위는 이제 복부인데요. 이 복부도 역시 여기도 굉장히 굳어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복부는 이제 스트레칭을 양 팔을 이제 머리 위로 올린 다음에 이렇게 아래로 쭉 내려가시면서 배를 홀쭉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럼 스트레칭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오셔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반대로 뒤로 쫙 넘어갈 수 있는 만큼 쭉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옆으로 복부 스트레칭 하는 겁니다. 반대쪽으로 스트레칭. 네, 이렇게 해서 한번 풀어주신 다음에 배꼽 위, 복부 있죠? 상복부. 네, 상복부는 다시 겨드랑이 쪽으로 모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컵 모양으로 만들어준 다음에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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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모아준다, 쓸어준다 라는 느낌으로 물기를 모아준다. 반대쪽으로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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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 여기 림프 정체되어 있는 분들은 되게 아플 거예요. 여기 이렇게 툭툭 칠 때도 좀 아프실 수 있어요. 네.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배꼽 아래 하복부. 하복부는요, 배꼽 아래는 위로 모아주는 게 아니라 이 사타구니로 모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서서 하시면 좋고요. 그래서 이제 양손으로 아랫배부터 사타구니까지 톡톡톡 쳐주시면 됩니다. 톡톡톡톡. 네. 보시는 분들은 한번 일어서서 그렇게 해주시고요. 제가 서서 해볼까요? 네. 그렇죠. 이렇게 해주시고 마찬가지로 아랫배에서 사타구니까지 밀어서 지그시 밀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다리 하체 쪽인데요. 네. 그래서 아래쪽은 일어서서 하시면 좋고 네. 서해부도 스트레칭부터 좀 해주면 좋은데요. 여기도 네네. 저희가 앉아 있으니까 굉장히 굳어 있잖아요. 네네네. 여기를 푸는 너무 간단한 방법은요. 다리 한쪽을 앞으로 내주시고 그냥 이렇게 앉아주시면 돼요. 그 대신에 뒷다리는 쭉 펴주시면은 여기가 늘어나게 돼요. 얘를 펴주는 거네요? 네네, 그쵸. 이 뒷다리를 쭉 펴주시면은 이 앞쪽 서해부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네네. 또 마찬가지로 반대도 오른쪽을 내밀면 왼쪽이 스트레칭 되는 무게는 거예요. 여기를 네. 지탱하시고 네. 뒷다리를 쭉 뻗어주시면 여기가 스트레칭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칭을 해준 다음에 양 다리를 어깨 넓이로 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손은 컵 모양으로 만들고 무릎 뒤에 오금부터 톡톡톡 쳐주시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톡톡톡 허벅지 뒤쪽으로 따라서 엉덩이 해서 앞쪽에 사타구니까지 이런 길로 네네. 마사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 시원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한 3번 정도 톡톡톡톡 쳐주시고요. 엉덩이로 그다음에 싹 돌아서 네, 싹 마사지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해주시고 네, 그 다음에 무릎 안쪽에도 중요한 림프질이 흘러서요. 마찬가지로 사타구니까지 툭툭 쳐주시고요. 한 3번 정도 쳐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마사지 하는 것처럼 손으로 지그시 쓸어주시면 사타구니 쪽으로 림프액이 모이게 돼요.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끝인가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방금 뭐 3번 두들기고 3번 밀고 맞나요? 꼭 그 횟수가 정해진 건 아닌데 뭐 그 정도를 일단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금방 뭐 너무 5분에서 5분에 10분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 매일 하면 되나요, 그러면? 네, 매일 꾸준히 해주시면 좋고, 네, 저녁에 자기 전에 하셔도 좋고, 네. 아침에 일어나셔 하셔도 좋아요. 제일 중요한 건 거꾸로 하면 안 된다는 거. 네, 네, 네.
네, 림프가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부터 해서 어떻게 하면 나빠지는지 또 관리하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림프 마사지 하는 방법까지 전부 다 배워봤고, 오늘 참 110만 유튜브님께서 제 채널에 출연하셔서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 좀 궁금했던 것들도 많이 들을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고, 만성염증, 림프순환 좀 잘 관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출연해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정세현 한의 선생님 모시고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기로 하고 오늘 영상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